국가 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4주째 이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고 대통령님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 그리고 내각에서는 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를 즉각 가동하여 민생과 경제산업, 에너지 수급 안정, 그리고 복지까지 촘촘한 대비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새해는 안락한 둥지를 벗어나야 비상할 수 있습니다. 위기라 해서 도전을 멈추고 웅크리면 미래가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 창업과 혁신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세상에 내놓아야만 다시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 민간합동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서 2026년을 국가창업시대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국민 창업 오디션인 국민 모두의 창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내일 3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5,0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지역 권역별 대국민 창업 오디션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선발합니다.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500여 명의 선배 창업가와 100여 곳의 전문 창업 보육기관이 밀착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1인당 창업활동 자금, 그리고 팀당 사업화 자금도 함께 지원합니다. 우승자에게는 10억 원 이상의 파격적인 지원도 제공합니다. 혹시 중간에 탈락하더라도 도전 경력 증명서를 발행하여 향후 창업 지원 사업에 우대하는 등 재도전 기회도 부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로컬 창업, 성장 집적, 상권 확산 등 그리고 점을 연결한 선, 그리고 선을 연결한 면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모두의 지역 상권 전략도 추진합니다. 먼저 점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로컬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로컬 창업가 1,000명을 발굴해서 창업 활동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로컬 창업 멘토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상권 분석, 메뉴 개발, 컨설팅 등 AI 활용 3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연구 개발을 위한 제조 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창업 공간 확보를 위한 상가 임차 전용 자금을 신설하고 농어촌의 빈집도 리모델링하여 로컬 기업에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지역 상권을 이끄는 앵커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매출은 적지만 잠재력이 큰 기업이 충분한 성장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를 도입하겠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상품 개발과 마케팅 등 최대 1억 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글로컬 기업 육성 프로그램도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면입니다. 활력 넘치는 상권을 전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대국민 평가단이 직접 선정한 유망상권 17곳을 집중 육성하여 세계에서 주목받는 글로컬 관광 상권으로 키워나가는 한편 지역성장펀드와 지역기업, 투자사, 상인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상권혁신펀드를 조성하여 탄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서 보다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 창업가들을 육성하는 주체는 전국의 우수한 창업과 육성기관과 선배 창업가들이 될 것입니다. 카이스트와 지스트 등 지역 거점 대학과 프라이머, 소풍벤처스 등 우수한 엑셀러레이터를 포함한 119개 창업기관이 보육을 전담하고 토스, 리튼, 리벨리온 등 526명의 창업가 선배 멘토단이 성장 단계에 맞는 1대1 멘토링을 제공하게 됩니다. 나아가 창업 경험이 재도전으로 이어지고 국내외 다양한 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참여 이력은 도전 경력 증명서로 발행해서 창업 지원 사업 우대로 연결하고 재도전 시에도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싱가포르와 실리콘밸리 등 해외 거점을 통한 유학생 한인 창업가들이 참여하는 모두의 창업도 계획하고 모두의 아이디어와 AI 경진대회 등 다른 정부 부처가 진행하는 작업들과도 수상자를 연계하는 등을 통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 상권의 수도권 쏠림과 지방상권 쇠퇴 심화에 대응해서 더 많은 로컬 창업이 이루어지고 지역의 앵커 기업으로 커나가면서 지역상권에 활력을 주는 사례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첫째, 활력상권의 씨앗인 로컬 창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국민참여평가 방식으로 매년 1만 명의 로컬 창업가를 발굴하고 1,000개사의 로컬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멘토링과 업종별 AI 교육을 통해서 창업기업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로컬 기업이 앵커 기업으로 커지고 다양한 로컬 기업들이 모여들어 성장하는 지역 상권을 만들겠습니다. 민간 주도의 성장 지원을 위해서 로컬 기업 전용 펀드를 최대 2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R&D와 제조, 수출까지 이어지는 성장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전문 투자사와 지역기업, 지방 정부가 힘을 모아서 가능성 있는 로컬 기업들의 직접과 상권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으로 펼쳐지는 활력 상권을 조성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서 전국을 활발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글로컬 관광 상권 17곳과 지역 특색을 살린 로컬 테마 상권을 50곳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에서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백년시장을 12곳 만들겠습니다. 중기부는 AX와 기후테크 등 산업 분야별 모두의 챌린지와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한 지역 창업도시 조성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을 관계부처와 이행 과정에서 지속 점검하고 두 전략이 현장에서 조속히 안착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성장 경로를 구축합니다. 먼저 예비 창업자부터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는 재창업가까지 참여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여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 균형 성장을 고려한 비수도권 창업가를 70% 이상 선발하고자 합니다. 공모, 보육, 그다음에 지역 오디션, 번역 오디션, 대국민 경진대회 단계별 운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성공적인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혁신 메커니즘도 도입합니다. 국내 AI 스타트업이 개발한 범용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도전하는 창업가들의 선제적인 규제로 점검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아울러서 최종 선발된 창업 루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500억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번역, 전국으로 이어지는 창업 오디션의 최종 우승자는 10억 원 이상의 파격 지원과 함께 후속 성장 패키지 지원도 함께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한국을 대표하는 혁신 주자들이 참여하는 창업 플랫폼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역별 우수한 창업 보육 역량을 갖춘 100여 곳의 대표 창업기관들이 운영사로 참여하면서 직접 선발한 창업가를 프로젝트 전 기간에 걸쳐 책임지고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00여 명의 선배 창업가들이 전담 멘토단으로 동참합니다. 창업가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적합한 희망 멘토를 저희가 1대1 매칭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시 멘토링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모두의 창업 신청 창구를 넘어서 창업가, 기관, 멘토단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모두의 플랫폼도 구축됩니다. 여기에서는 아이디어 한 줄 입력을 시작으로 해서 희망 기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의 창업 프로필도 관리하고 이를 통해 도전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도전과 실패의 경험이 경력으로 축적되는 생태계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업가별 모두의 창업 활동 이력을 데이터로 축적해서 도전 경력 증명서를 발행하고 이를 이후에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창업가가 제2차 모두의 창업 신청 시 우대할 수 있도록 체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아이디어 그리고 AI 경진대회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경진대회를 대회를 통해 발굴한 혁신 인재를 모두의 창업에 연결하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우선 금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의 창업 발대식이 진행됩니다. 또한 플랫폼이 내일 오픈되고 모집 공고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창업 열풍 확산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AX, 방산, 기후테크 등 산업 분야별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모두의 챌린지 시리즈도 개최하고 지역 모두의 성장을 위한 창업 도시 조성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모두의 지역 상권 추진 전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권 진단입니다. 핵심 상권의 3분의 2가 수도권에 있으며 수도권 상권의 매출은 지방의 4배일 정도로 수도권 중심으로 상권이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도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지방 구도심에서 지역 특산물, 문화재산 등을 활용한 청년들의 로컬 창업이 집적되면서 활기를 회복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로컬 상품의 구매 수요와 외국인의 로컬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사점입니다. 로컬 창업가를 집중 발굴하여 지역 앵커 기업으로 키우고 다양한 로컬 기업이 모여드는 풍부한 상권을 조성해야 합니다. 민관 협업으로 지역 상권을 브랜드화하여 소비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쪽 추진 전략입니다. 첫 번째, 활력 상권의 씨앗인 로컬 창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매년 로컬 창업가 1만 명을 발굴하고 로컬 기업 1,000개사를 육성하겠습니다. 지방 지원 비중을 90%까지 확대합니다. 창업기업의 안착을 위해 상권 분석 등 AI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하고 상권 데이터를 분석한 컨설팅 서비스, 업종 특성에 맞는 AI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로컬 창업을 촉진합니다. 지역 특산물의 대량 구매를 지원하고 농촌 로컬 창업, 농촌 소셜 창업 등을 지원합니다. 농어촌 빈집을 민박 서비스와 창업 공간으로 재생합니다. 지역 관광 상품의 개발 실증, 돌봄 의료 등 사회 연대형 로컬 기업도 육성합니다. 두 번째로 로컬 기업을 성장시키고 집적화시켜 상권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민간 투자를 유치한 로컬 기업에게 최대 2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도입, 로컬 기업 전용 펀드 2천억 원 조성으로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수출용 상품 패키징 등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글로컬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한 수출 기업화를 지원합니다. 4쪽입니다. 로컬 기업 집적지가 상권으로 발전하도록 창업, 마케팅, 브랜딩, 인프라 등을 지원합니다. 전문 투자사와 지역에 소재한 기업, 금융회사 등과 협력해서 유망 로컬 기업 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활력 상권이 전국에 고루 퍼지도록 하겠습니다. 방한객이 서울을 벗어나 전국을 관광 소비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 글로컬 관광 상권 17곳을 조성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로컬 테마 상권 50곳을 조성하여 지방의 미식, 문화유산, 체험활동 등을 소비토록 지원합니다.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백년시장 12곳을 조성하여 역사, 문화를 기반으로 전통시장을 국제 명소화시키겠습니다. 상권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도 강화합니다. 임차인의 요구 시 상가 관리비 내역 제공을 의무화하고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약 확산시키겠습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기획을 위해 권역별로 상권 기획 전문회사를 육성하고 상권 혁신 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의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고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민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김재원 민간 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의장 김재원 민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우선 총리님을 비롯해 여러 장관님과 함께 민간이 머리를 맞대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모두의 창업 기조와 민간 주도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 덕분에 창업의 문턱이 낮아지고 저희 같은 기술 스타트업들이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다져진 토양 위에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현장에서 느낀 몇 가지 실질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안건은 생존을 넘어 글로벌 챔피언으로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 생애주기 맞춤형 단일 트랙 설계가 필요합니다. 창업 문턱을 낮추는 것만큼이나 기술 스타트업에게는 초기 R&D 이후 상용화 단계에서의 데스밸리 극복과 폭발적인 스케일업 지원이 절실합니다. 부처별로 파편화된 지원 사업을 창업가 관점에서 준비, 초기, 성장, 위기, 재도전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단일 트랙으로 통합 연계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글로벌 인재 유입을 위한 제도적 정교함도 필요합니다. AI 등 딥테크 분야는 사람이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국내외 우수 인재가 스타트업으로 이입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스톡옵션 제도 개선과 정주 여건 지원 등 파격적이고 세심한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안건, 기술로 지역과 산업의 한계를 돌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와 혁신이 선순환하는 디지털 클러스터가 필요합니다. 물리적 공간 지원을 넘어 지역 거점의 AI 플랫폼 기반의 교육과 인재 매칭 기능을 결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스타트업들이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엔진 스타트업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2,600여 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회원사들은 매일 생존과 성장의 갈림길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이 단순히 사업의 숫자나 지원금의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창업가가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심리적, 제도적 안전망이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혁신의 파트너로서 길을 열어주신다면 우리 스타트업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은 민간 위원님들 다 듣고 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화성 A씨협회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소개투자 엑셀러이터 협회 전화성입니다. 저희 엑셀러이터는 현재 지금 등록 기준으로 509개 엑셀러이터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육과 투자 그리고 또 이런 과정에 있어서 팁스라든지 립스 매칭을 기반으로 성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의 후속 투자 연계까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모델 창업 정책의 핵심 과제는 창업 기업 수 확대 중심 정책에서 저희 엑셀러이터 동안 했던 역할처럼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시드 단계의 초기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 정책의 방향이 서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부 직접 지원 중심 구조에서 좀 더 민간과 초기에 융합하면서 이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엑셀러이터 업계 그리고 또 많은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실제 민간과 대학의 좀 창의적인 보육 방법이 개발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 이 창의적인 보육 방법 자체가 이번에 만들어진 플랫폼에 적용이 되면은 좀 더 저희가 보육에 대한 이런 방법론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도 현재 많은 엑셀러이터들이 지금 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이번에 립스 운용사도 지금 37개사가 추가되면서 지역 창업 발굴 또 방금 말씀해 주신 상권에 대한 부분도 민간에서 개발된 다양한 상권 분석이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노하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존에 초기에
이 플랫폼의 그런 노하우들이 좀 더 민간과 융합해서 접목이 되면은 지역 창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벤처기업협회 송병준 회장입니다. 정부가 국가 창업 시대를 내걸고 모두의 창업을 통해 창업의 문을 넓히고 사업화와 제도적 기반까지 강화하려는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특정한 사람만의 도전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새로운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확장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이제는 창업을 늘리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창업 기업이 실제로 성장하고 회수하며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의 문은 넓어졌지만 성장 사다리와 원활한 회수의 통로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간극을 해소해야 모두의 창업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벤처기업협회는 3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창업 초기 기업이 본격적인 스케일업 구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법인세 감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벤처기업은 창업 후 5년 전후부터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진입하는 만큼 가장 중요한 성장 구간에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벤처 펀드, 자펀드의 만기 구조를 보다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성장 속도와 투자 회수 시점이 맞지 않을 경우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기업도 중간에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 주기와 투자 구조 간의 시간차를 줄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세컨더리 펀드 활성화와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회수의 경로를 다양화하고 민간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창업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투자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투자가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회수 시장이 반드시 함께 살아나야 합니다. 저는 모두의 창업이 단순한 창업 장려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화, 투자, 회수,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선순환 체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벤처기업협회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박대희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국가 창업 시대의 시작이 오늘 모두의 창업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고 또 그 열풍이 이어질 걸 기대하고 또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창업 열풍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얼마나 큰 열풍을 일으킬 건가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창업,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을까인데 그 중에 우리가 외국인 창업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외국인, 우리 글랜드 챌린지를 통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았는데 미국 유니콘에 보면 55%가 이민자 창업에서 이루어지고 포춘지 500에서 이민자나 이민자의 자녀가 40%의 글로벌 창업 기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창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20만 명의 지금 유학생이 있고 그 학생들 중에 40%가 이공계 학생입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연구소와 각각의 기업에 외국인들이 또 같이 우수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스피노프에서 이 안에서 모두의 창업에 같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창업 아이템을 제시하고 또 그 아이템의 또 좋은 퍼포먼스가 글로벌로 또 홍보가 되면서 이 국제적인 플랫폼으로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래서 플랫폼에 영문 번역판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유학생들의 체류 비자를 연장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단계 라운드 3라운드나 4라운드 정도 올랐을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창업자이기 때문에 그랜드 챌린지와 연계와 또는 스타트업 비자를 연결시켜서 체류하면서 정주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시스템을 잘 알기 때문에 한국에서부터 출발해서 좋은 인재들을 육성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모두의 창업 중에서 가장 훌륭한 내용이 뭐냐면 인간 엑셀레이터들이나 공공 엑셀레이터들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올림픽에 나갈 때 감독과 코치가 열심히 훈련을 시켜서 금메달 따는 선수를 육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메달을 따고 나면 사실은
앞에 금메달 딴 선수를 육성하고 축하를 해주지만 뒤에서 같이 베네핏을 받고 하는 사람들은 감독과 코치들입니다. 근데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스타트업을 위한 엑셀러레이터들이 받는 베네핏이 생각보다 너무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3라운드까지 잘 훌륭하게 키웠다면 창업 열풍 펀드에서 투자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직접 키운 그 투자사들이 우선 투자 협상권 같은 거를 좀 두어서 한 3개월 정도는 먼저 그쪽 하고, 왜냐하면 열풍 펀드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그런 우선 협상권 같은 거를 좀 두거나 좀 더 베네핏을 주는 기회를 준다면 훨씬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가 놓치는 숫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2라운드에서 떨어져 나가는, 또 실패는 아니지만 기회를 못 얻는, 그리고 3라운드에서 200명 안에 들었지만 또 100명 안에 들었지만 그분들한테는 사업화 지원금이 크게 지원되지 않는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템을 자세히 보면 딥테크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로컬 분야 또는 법무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분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는 연계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래야 창업 열풍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또 이 지속성이 내년도, 그 후년도에도 열매로 맺어지는 단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최명수 노타사 대표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탈 최명수라고 합니다. 우선 그 귀한 자리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11년 정도, 이제 다음 달이면 저희 노타는 창업한 지 11년이 되고, 이제 정말 정부에서 아주 처음, 저희는 카이스트 학생 때부터 창업을 해서 이제 작년 11월 3일에 이제 코스닥 상장까지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경험을 이렇게 쭉 가지고 있었던 만큼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에서 이제 성장하는 기업까지 온 만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 창업가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제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아마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창업을 많이 육성하겠다,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창업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그 창업이 그 기업들이 잘 되어서 뭐 고용도 늘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을 하시는 걸 텐데, 사실 창업을 하고 나서부터 저도 이제 장시간 하고 있지만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는 뭐 저랑 비슷한 경험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엄청 크게 엑시트하고 뭐 매각한 분들보다 이거를 30년, 40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창업가들을 육성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창업을 하고 나서 그 마음과 그 기업을 경영자로 이렇게 그 변모해 나가는 과정에 되게 적절한 코칭과 그 지도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뭐 저희보다 선배 기업들의 조언도 많이 구하고 했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이렇게 정부에서 특히나 이렇게 모두의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뭐 정말 뭐 몇십만 명 이렇게 창업가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잘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것이 정말로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정부에서 추진하시는 방안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도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아마 이제 제도전에 대한 거는 이미 여기에도 많이 들어가 있었을 텐데, 이게 보통은 창업을 하고 나서 뭐 굉장히 단시간에 정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통계를 보면 실제로 창업을 하고 나서 정말 나중에 뭐 상장 또는 엑시트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10%가 채 안 될 겁니다. 아무리 높은 통계를 찾아도. 그러면 만약에 10만 명이 창업을 한다 그러면 그 중에 정말 10,000명도 채 안 돼, 90만 명 이상이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하게 된다는 건데, 이제 그 시간차는 좀 있겠지만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AI랑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글로벌 빅 파이프에 있고 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이런 그 로컬 그 상권 그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분야의 창업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재도전을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11년 가까이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럼 거의 좀 소위 학을 뗍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 거의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이게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또 에너지가 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 정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많이 집중해서 좀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를 해주실 수 있다면 아마 재도전을 앞으로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특히 이거는 조금 더 테크 기업들에 좀 더 집중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아마 정부에서 최근에 뭐 AMD 리사수 CEO께서도 이제 한국에 방문을 하시고 작년에 에이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이 한국에 방문하시고 이렇게 정부와도 소통을 하시는데 아마 저희 같은 테크 기업들은 그런 빅테크 회사들과 이렇게 만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뭐 모든 기업들에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선발된 소수의 기업들이거나 이렇게 좀 그런 기업들에게는 정부에서 그런 빅테크 기업들과 이렇게 뭐 소통을 하시거나 할 때 좀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면 그 기업들이 훨씬 더 좋은 기술들을 훨씬 더 많이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든지 글로벌로 확장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정부에서 주도하는 또 빅테크 기업들과의 연계 이런 것들도 여기 모두의 창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세영 리턴 테크놀로지스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리턴 테크놀로지스 대표 이세영입니다. 제가 2021년 대학생 시절에 처음 창업을 했을 때 그때 그 막막함과 어려움이 아직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때 몇 년 앞서서 창업의 길을 걸었던 선배 창업가 분들과 또 그 전 세대의 이제 인터넷 시대, 포털 시대를 이끌었던 또 대선배님들이 무신양면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리튼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에게도 만약에 그런 기회와 또 역량이 생긴다면 꼭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모두의 창업에 또 아직은 부족하지만 멘토 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이 멘티분들과 앞으로 얘기를 할 때 좋은 결과를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 또한 이런 창업 대회들을 많이 나와봤었는데 그때 이제 우승도 해본 적도 있고 조기 탈락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했던 거는 결국은 그 과정에서 이제 배울 수 있었던 주변 다른 창업가 동료들과 또 그 과정에서 만났던 소중한 인연들이 되게 중요했는데 이번 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그런 과정과 이제 여정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는 것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전달드리고 싶고요. 또 멘토링 계획에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또 필요했던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면은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축으로 이제 멘토링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 회사 내에서도 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AI 스타트업들 내에는 직원처럼 일하는 AI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AI 에이전트들이 이제 새롭게 창업하는 회사들의 든든한 공동 창업자, AI 공동 창업자이자 AI 직원처럼 일할 수 있도록 선배 기업들의 AI 에이전트들이 막 공개하고 싶지 않아 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는데 공개하고자 하는 기업들한테는 전폭적으로 그런 AI API 비용이라든지 인프라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면 되게 훌륭한 AI 직원들을 새로 시작하는 이 창업가들에게 많이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 창업을 이제 이렇게 많이 촉진시키면서 창업을 뛰어들었을 때 분명히 몇 개월 지나서 되게 많은 또 시련들이 안 찾아올 수는 없을 텐데요. 이런 시련들이 왔을 때 되게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선 선배 창업가들이 고생했던 이야기만큼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플랫폼 내에 한 곳에 있다면 그런 케이스들이나 또는 그런 콘텐츠들, 영상 콘텐츠가 훨씬 좋을 텐데 그런 콘텐츠를 보면서 되게 위로와 또 극복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AI 시대의 속도에 맞춘 지원책이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창업하게 되는 많은 기업들의 성장 속도나 또 매출 성장은 앞선 스타트업들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리튼 같은 경우에도 영원 매출에서 이제 한 1억 불 정도의 애뉴얼라이즈 매출까지 가는데 14개월, 1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런 글로벌리 사실 상당히 되게 빠른 속도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이번 이제 1기에서도 그런 기업들도 탄생하고 또 유니콘 기업들도 한 2, 3년 내에 탄생할 수 있다는 저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또 위기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매출이 아직 환산되지 않은 상태, 연매출이 찍히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나 이런 금융 상품들을 이제 혜택들을 누리기도 힘든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속도들을 이해한 새로운 이제 금융 지원 정책이나 또 지원 자금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두의 창업 너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문지연 오키방학관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키방앗간은 팬데믹 시기 폐업 위기에 놓인 부모님의 방앗간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라져가는 방앗간과 우리 들깨의 가치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고자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들기름 생산을 넘어 강원도의 로컬 자원인 들깨를 기반으로 문화와 관광을 결합한 경험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깨가 식재료가 아닌 누구나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모두의 창업을 통해 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로컬 창업자들도 탄탄한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2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전 경력사가 실질적인 창업 연결 창구로 확장되었으면 합니다. 모두의 창업은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저와 같은 생계형 소상공인의 경우 최종 단계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빠르게 창업을 실행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재도전 지원을 넘어 즉시 창업을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 금융 지원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혁신형 소상공인 정책자금 같은 경우 연계해서 금리 우대나 정책자금 한도 확대, 보증 비율 상향 등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창업 실행력과 참여 저변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창업의 불씨가 사그러지지 않도록 지원 이후에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가 필요합니다. 참여자는 단순히 프로그램 수료가 아니라 실제로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선정 지원 종료로 대부분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후 투자나 유통, 공간 확장 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단계별 성장 트랙이 마련된다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로컬 창업자의 경우에는 백화점 팝업 기회나 동행축제 우대와 같은 작지만 반복적인 기회를 통해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민간위원장님 그리고 민간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창업, 성장, 그리고 재도전, 위기 재도전, 그리고 사회 안전망 이렇게 키워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이 창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걸 기술 창업, 뭐 소상공인 창업 이런 걸 구분하지 말고 우리가 시작할 때는 소상공인이 될지 기업이 될지 누가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걸 처음부터 소상공인 창업과 기업 창업을 너무 구분해서 정책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이 2가지를 좀 한꺼번에 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년이나 좀 지나면 이제 바로 성장 정책이 달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분류 정책들을 좀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뭐 전반적으로 정책 가면서 얘기 드리겠지만 플랫폼 상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창업가들과 아직은 안 보이는 투자자들도 나타나게 될 거고 또 보육기관들, 사실 보육기관이 이번에 그 선정 기준 공개하시는 거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일 텐데 대부분을 다 공개적으로 문서화시키기를 요구드리고 있고 그리고 각자의 프로필이 공개되면서 팔로우를 붙이다 보니 또 이제 랭킹이 보이고 이런 부분에 부담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아까 박대희 부지장님 그 A씨나 이런 쪽에 가는 게 없다 하지만 이번 참에 굉장히 유명해지는 보육가들, 보육기관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미국의 그런 창업기관들만 아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창업기관들이 어디가 잘하는지를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어 지원 부분은 사실 이제 지금 한 2달 동안 설 연휴 합쳐서 2달 동안 만들으라고 좀 정신도 없긴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국에 와 있는 창업한 외국인 분들이 그 한글 그 파일 포맷도 어려워하고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언어 지원하는 거 이런 걸로 도대체 우리가 응모를 못하겠다라는 말씀들 하셔서 언어 지원 부분 외국인이 지금 지원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 한글로만 혹은 이제 파일 포맷이나 이런 부분들 좀 변경하는 거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실리콘밸리나 싱가포르 쪽에는 글로벌, 그러니까 한국 그 나가 있는 공대생들 혹은 이런 기술 창업 관련된 거를 한번 고민해보고 있는데 솔직히 외국인 창업에 대해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못했었는데요. 이 부분들 더 좀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VC
A씨들에게 미리 좀 초기에 좀 혜택을 주는 건 어떠냐라는 말씀 주셨는데, 원래 지금 저희가 정부 보조금 넣는 거를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지분화시키는 것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그럼 좀 함께, 이거는 뭐 확답 드릴 수는 없으나 검토해볼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 창업 관련해서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리고 현장에서 아까 그래서 저희 정책 발표 드릴 때 지금까지 소상공인들한테는 한 번에 뭐 30억을 좀 단기간 빌린다거나 하는 것들이 어려우셨는데, 그 보장만 된다면 하는 것들을 은행권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방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정리되면 말씀드리고, 로컬 쪽에도 성장, 창업 성장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 좀 이어지는 정책들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모든 지원이 좀 단일 트랙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보면은 사실 저는 이 기업이 성장하는 거를 우리 비유하면은 그 축구를 비교하면 아주 저기 어린아이 축구부터 유소년 단계부터 해갖고 뭐 중고교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K리그도 뭐 K6, 4, 5 하다음에 K리그까지 오르고 그다음에 프리미엄 뭐 이게 굉장히 긴 과정이잖아요. 긴 과정. 이 긴 과정들을 과연 이제 금융 측면에서는 어떻게 이 긴 과정들을 투자를 통해서 이어줄 거냐. 근데 보면 암만 해도 부처가 저희 금융위원회 같은 데는 저쪽 위쪽이죠. 암만 위쪽 전통적인 어떤 금융권들. 그렇지만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사실 상장시장 말고 밑에 시장, 비상장까지도 내려오고 계속 벤처나 이런 쪽까지 내려오고 또 우리 중기부는 아래에서 올라오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코업들을 어떻게 이제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계속 좀 그 빈 부분이 없는지 또 거기서 또 숨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뭐 계속해서 이제 코업들을 할 거고요. 이번에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 하면서 과거에는 주로 이제 대출만 했다면 이제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 지분 투자, 직접 지분 투자도 하고 간접 투자도 하고 이번에 30조 같은 데는 한 10조 정도를 이제 투자로 가는데 거기서 3조는 직접 지분 투자도 하고 7조는 간접 투자도 하고 이제 시장에서 느끼는 게 지금 이것 때문에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 이렇게 걱정까지 하실 정도 약간 붐업들에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금융 기법들을 통해서 그런 빈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같이 좀 해나갈 거고요. 말씀 주신 것 중에 저도 이제 이 창업 열풍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물론 당장은 거기서 이제 우승한 분도 있고 결과도 나오고 사업화도 있지만 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과정.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여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행 다니면서 사실 갔다 오고 뭐 하고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거기서 느낀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 추억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잘 축적을 해서 그걸 만들어 갈 거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아까 잘 만드셨는데 제가 예전에 인상 깊었던 게 그 미국인가요? 거기는 아이디어를 올리는 그 플랫폼이 있어서 아이디어 갖고 거기 갖고 뭐 재밌으면 거기다가 어떤 경우는 투자도 하지만 기부도 하고 그래서 너 왜 그걸 기부했냐고 그랬더니 쿨하잖아요 뭐 이런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아이디어가 그 어떤 사업화로 잘 이어지는 사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드는 우리가 기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런 과정들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잘 축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공유하고 그러니까 축구 선수도 축구하다 안 되면 배구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안 되면 그런 쪽으로도 전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저기 방앗간 오키 방앗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나온 도전 경력 이런 것도 금융이 이제 그것들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금융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이력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다른 경력들은 많으시거든요. 성실하게 뭐 통신을 했다든지 성실하게 딴 걸 했다든지 그럼 이런 전통적인 금융 거래의 이력 말고 이런 이력들을 어떻게 금융에서 잘 잡아낼 거냐. 그래서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이 도전 경력들도 어떻게 그거를 잘 담아낼 수 있을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더. 근데 하여간에 그런 정보나 가치나 이런 기록들을 어떻게 금융에서 평가할 때 그걸 잘 접목시킬 수 있을지 뭐 그런 부분도 하여간에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창업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 끝나고 또 오후에 발대식 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저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좀 장수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수 프로그램. 돈 계속 주시면 예, 장수 예. 프로그램. 그래서 사실은 요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와 계시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 박근혜 정부 때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몇 차례의 정부를 거치면서도 지금도 현장에서 국건이 창조혁신센터가 원래 의도했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도 이렇게 존립해 있고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는 모두 창업 프로젝트가 정말로 정부하고 상관없이 장수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K컬처, K푸드, K뷰티 이거 얘기하지만은 언젠가 몇 년 후에는 K창업 프로그램 이거를 세계에 광고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장수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 옛날에 미국에서 했던 아메리칸 아이돌,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미스 트롯 이것보다 훨씬 유명한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게 성공하려면 저는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첫 번째는 화제,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정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이번 시작할 때부터 잘 이렇게 잡아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방금 저희 부총리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런 일에 국민 세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사실 정부에서 추경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1회뿐만 아니라 후속에서 금년 내에 뭐 2회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추경에 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거하고 관련된 것도 지금 추경안에 지금 같이 중기부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뭐 빅테크 등 글로벌 기업과 연계 그 말씀도 주셨는데, 그것도 같이 좀 반영하는 방안을 이렇게 중기부랑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일에 국민 세금 좀 앞으로도 계속해 쓰고 싶습니다. 실은 저희 농식품부에서는 10년 전부터 그 농식품 창업 컨테스트라는 것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소소하게 했지만 여기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지금 저희 분야에서 굉장히 든든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가령 냉동김밥 처음으로 미국 수출한 게 우리 바로 이 컨테스트에서 수상하신 분들이었고, 미스터 아빠라고 그 유통을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하고 계시는 뭐 그 기업도 실은 이 창업 컨테스트 출신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아주 테크 분야에서 스마트팜 분야에서 메타파머스라고 서울대 졸업한 학생들이 바로 창업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우리 농업의 피지컬 AI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창업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온 이분들이 그 우리 산업 전체를 떠받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이번에 마련한 이 프로그램이 실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런 우리 산업들의 미래를 말하자면 열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좀 그 인풋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저희도 저희를 계속 열심히 하겠지만 실은 여기에 로컬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지만 농촌 지역은 그야말로 창업 아이템의 실은 고고예요. 왜냐하면 지역 문제가 있거든요. 그 지역 문제를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라는 아이디어를 인풋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자원이 많습니다. 빈집도 자원이 될 수 있고, 저희가 뭐 제가 K치킨 벨트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미식 벨트라는 게 가장 큰 자원이고요. 뭐 스마트팜, 반려동물, 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농촌을 둘러싼 창업 아이템들이 무궁무진하고, 이걸 통해서 창업을 하게 되면 이게 말하자면 농촌이라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히려 우리 사회를 되게 좀 뭐랄까 개인의 비즈니스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소셜 창업이라는 이름을 저희 부에서는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업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도 이야기해 주신 분도 계신데, 금융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초기에 창업하는 기업들, 우리 특히 이런 분야에서 하는 기업들은 아무 말하자면 나의 매출이나 성과를 증빙할 길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받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매우 많이 해요. 아이디어는 많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풀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로컬의 창업 같은 경우, 이게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게 녹아들면 이것도 하나의 저는 그 가점을 줄 수 있는 그 고리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 알려지고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는 스케일업 할 때
이제 창업하고 나서 창업만 하고 나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후속을 좀 봐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는 원하는 것들이 그거더라고요.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럼 우리들끼리 서로 부족한 것들을 연계해서 또 다른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청년들의 한정에서 농촌 청년 창업 네트워크라는 것들을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5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열풍이 뜨겁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번에 우리 요 기회에 같이 좀 펼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이 좀 들썩들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식재단처는 이재명 정부가 창업한 부처입니다. 지식재단처. 지식과 아이디어로 재산, 부를 창출하라는 그 명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생한 부처인데요. 아까 금융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정말 아이디어가 특히 AI 시대에서는 아이디어가 또 상상력, 창의적 아이디어가 그 어떤 마르지 않는 자원으로 또 그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도 모두의 아이디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식센터도 추범 첫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그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아서 또 경제 성장이나 또 바람직한 사회 변화까지 이렇게 도모하는 정책으로 반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창업으로 연결시켜서 경제 성장에 또 이바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저희 지식센터의 모두의 아이디어가 연계돼서 잘 이렇게 걸러갈 수 있도록 해주신 중소벤처기업부에 감사드립니다. 모두의 아이디어는 저희가 당초 4월 15일까지 2만 건을 목표로 했는데 벌써 2만 3천 건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모두의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로서 이제 할 게 모두의 창업 여기에서 발굴된 아이디어가 창업 아이디어가 기존의 아이디어랑 이렇게 또 이렇게 겹치고 아니면 모방 이런 논란에 휩싸여서 또 당초 이제 혹시 사업에 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굴된 그 창업 아이디어가 또 아이디어 도용이랄지 특허 침해 이런 우려 없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특허 상표 확보 이런 관련 컨설팅이랄지 또 관련 권리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 지원들 저희가 잘 프로그램 마련해서 성심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한 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두의 지역 상권 추진 전략에 로컬 기업 IP 창출 패키지 지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건 로컬 창업자 대상으로 해서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된 권리에 따른 그 비용 지원까지 포함된 그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원래는 창업한 로컬 창업자만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모두의 창업에 저희가 부응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로컬 창업을 준비 중인 모든 분들께 지원토록 확대하겠습니다. 모두 아이디어 어디 가서 창을 치셔도 다 접속이 되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희정 통보관은 AI 경진대 이 발굴한 혁신 인재들을 또 이게 모두 창업에 연계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부처 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창업에 연결될 수 있는 각종 경진대회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중기부에서 이번에 이렇게 연계하시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신 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로서도 이제 그 창업, 모델 창업을 해서 창업한 분들이 나중에 이제 AI GPU나 그런 게 필요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그래서 부처 간에 계속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이렇게 이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부처 간의 협업을 계속하면 더 시너지가 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컬 창업 관련돼서도 이제 저희도 좀 생각을 못했었는데 특히 이제 로컬에서 하시는 분들의 AI 솔루션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과기정 통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발굴해서 이렇게 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는 많은 그 분들이 이제 제도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참 전에 우리 국내 벤처기업인들하고 스탠포드 대학에 이제 벤처 과정을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스탠포드 대학에서 가장 유명한 강좌가 거기서 실패한 창업가가 한 강의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 실패한 분들의 제도적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실패가 아까 거의 90% 이상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그 실패를 자산으로 활용하는 문화가 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 또 실패를 자산화하는 거를
우리 이런 그 창업대회나 경진대회에서 하면 더 큰 또 그 성공의 씨앗들이 만들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창업 프로젝트 이게 대체로 아무래도 관심을 제일 많이 끄는 분야가 이제 테크를 이용한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 말고도 그 고유의 이제 지역에 있는 어떤 문화 자산을 활용한 창업 그것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우리만이 가지고 있고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애초에 그런 가치 자체를 가지고서 시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이용해서 잘 창업을 활용을 한다면은 외국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 지역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그 소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균형 성장 쪽에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국토 대전환 균형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가 오늘 안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균형 성장이라든지 대기업의 투자라든지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중기 벤처부에서 말씀해 주신 그 창업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방 상권 활성화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 있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이재명 정부 내에서 성과를 반드시 냈으면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국토부 입장에서도 건축물 인허가라든지 도시 AICT라든지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AI 창업이라든지 농림부에서 하는 또 창업이라든지 이게 언제 하고 같이 할 건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아까 우리 김재원 또 우리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구체적으로 연계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여기도 경제관계 장관에 올려가지고 정합성을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 김재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서 스탁 옵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하다면은 뭔들 못하겠습니까?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능한 글로벌 인재가 온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검토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말씀하신 통합혁신 클러스터 같은 부분도 정부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또 전하성 또 회장님 말씀 주신 엑셀러레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 창업가가 혼자서 모든 걸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위에서 각종 엑셀러레이터 또는 자금 쪽에 또 어드바이저 다양하게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우리 송병준 회장님 주신 그 법인세 근데 이게 지금 법인세를 5년에서 7년간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벤처를 창업해서 5년 안에 수익이 나는 벤처가 몇 군데나 될 것 없어. 그래서 오히려 수익이 나는 시점으로부터 몇 년,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오히려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단순하게 5년을 7년을 늘려준다 했을 때 7년 동안에 수익이 안 나면은 7년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벤처가 창업했을 때 수익이 나는 시점을 언제든지 통계를 한번 줘보십시오. 평균적으로 이게 만약에 7년, 10년 된다 하면 이건 허망한 거죠. 10년 전에 난 기업이 거의 없는데 10년간 준다고 하는 게 이게 정책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시점으로부터 진짜 2년, 3년을 주더라도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이게 효과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주신다면은 재경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드릴게요. 벤처 펀드 만기를 연장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아까 국민성장펀드는 답변을 주셨고 이런 문제는 또 정부에서 좀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창업은 답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엑셀레이터가 참여해서 인센티브 달라고 우리 박대희 회장 주셨는데 잘하면은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얻고 다닐게요. 네, 얻고 다닐게요. 네. 하여튼 좀 키워보십시오. 키워보시면은 모든 부분에 하여튼 그러고 나서 좀 이렇게 하시면은 근데 이게 사전적으로 뭘 해달라 하면 국민들 보시기에 좀 그러니까 성과를 내고 봐라.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좀 제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면은 좀 진짜 정부도 더 힘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라운드별 탈락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패가 좋은 자산이니까, 정규부에서 그런 자산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공해주면은 창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세영 또
대표님 주신 뭐 멘토 기업으로서 멘토링 되게 중요합니다. 멘토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경력, 경험하시는 분들, 또 창업에 성공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 멘토를 좀 붙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벤처 창업을 성공하신 한 10분 모아가지고, 10분당 한 10개 이 벤처를 좀 이렇게 컴피티션을 좀 시켜가, 거기가 정부가 돈 주고, 이런 걸 좀 하고 싶은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경쟁이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만약에 A라는 회사를 내가 경험이 있으면은, 내가 밑에 한 10개 또는 뭐 10개 많으면 단 5개 또는 한 2개라도 같이 해가지고 한번 키워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팀이 10개, 20개 있으면 그러면 3, 40개가 경쟁을 확 해가지고 자기가 모든 정력을 해가지고 거기서 잘한 분은 이 창업을 잘하신 분은 이거 완전히 위너가 되고 거기다 인센티브 주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을 했을 때 뭐 엑셀레이터가 성과가 났을 때 거기다가 초기에 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준다면 하여튼 성공만 하세요. 뭐든지 해드릴 거예요. 성공만 하시면은 뭐 우리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우리 또 최명수 또 대표님 주신 뭐 창업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제도전에 대한 지원, 뭐 테크 기업에 대한 어떤 만남의 기회, 어떤 정부는 우리 이 창업 청년들이든 뭐 누구나 국민 누구나 창업을 통해서 진짜 글로벌 진짜 빅테크로 거듭날 수 있는 데는 뭐든지 해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좀 잡아가지고 중기부에서 오늘 아마 회의 결과 정리해가지고 또 후속 조치를 할 겁니다. 그냥 저희들 정부는 듣고 나서 그냥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다 정리해서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문재인 대표님도 또 재창업에 대해서 금융 지원, 뭐 하여튼 뭐 금융이 되든 세제가 되든 성공만 하세요. 좀 잘 하시면은 잘하는 분에 대해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 그리고 또 물론 실패하는 분들, 열심히 실패하시는 분들 또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창업을 통한 대한민국을 글로벌 진짜 1등 국가로 만드는데 다 모든 정부가 하나같이 똘똘 뭉쳐서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창업하시다가 어떤 애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이러면 저희들 또 바꿔나가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창업하기 제일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뭐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도저히 나는 그냥 갈 수 없다, 잊어버렸다, 이거 얘기하던 잊어버렸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시간이 1시간 지났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이제 진짜 국가 창업 시대, 이게 성공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회장님들이나 또 대표님들께서도 널리 홍보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아이디어, 아까 우리 지식재산 또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모두의 아이디어 치면은 또 아이디어를 찾고, 그래서 창업을 하고 또 엑셀레이터가 붙고 또 창업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도와드리고 해서 이번 기회에 빅테크 기업을 반드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민 모두가 좀 합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민 창업 시대 전략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